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텐데. 저도 처음 들었어요. 자, 이렇게 태양 12위로 삼아서 쇠왕을 구분했으니 역시 고법이라 한다. 오직 사계절로 토왕을 둔 것은 진술, 축, 미가 모여서 토국이 되지만 생황의 순서를 정한 것이 없다. 여기에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수토동궁이 있고 하나는 또 화토동궁이 있다. 수토동궁은 신자진 수국과 함께하는 것이니 수토동원, 물과 흙은 서로 그 근원이 같다 이런 얘기예요. 수토동원이다 를 말한 것이고, 화토동궁은 인오술 화국과 함께하는 것이니 자종모, 이것은 곧 어떻습니까? 화토니까 어머니가 자식 생하는 이치죠. 그러니까 자식이 어미를 따르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다. 화토동궁은.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지리에서는 주로 수토동궁을 많이 쓰지요. 명리에서는 화토동궁을 쓰잖아요. 예, 그런데 고법사주를 보면은 수토동궁도 다 써요. 다 써요. 그러니까 꼭 화토동궁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삼명통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수토동궁도 다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은 그렇죠. 이 두 가지를 다 써야 되는 것이지. 두 가지를. 그래서 우리 문왕팔교에서도 감리괴 옆에다가 감괴 옆에다가는 간토를 붙였고 이건 수토동궁이죠. 그죠? 이괴 옆에다가는 곤토를 붙였어요. 이건 화토동궁이에요. 그러니까 수토동궁은 만물을 생하는 덕으로서 말하는 것이고 화토동궁은 만물을 이루는 덕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 두 가지를 같이 적용을 해서 써야 되는 것이지 한 가지로만 이렇게 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상해, 육해. 해는 이게 해로울 해자, 해칠 해자죠. 해칠 해자예요. 이것은 뭐냐면 합하는 바를 충하는 것이다. 네, 합하는 바를 충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해라고 하는 것은 육합에서 나오는 거예요. 육합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상대방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육합에서 상대방을 해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 원리가. 자, 예를 들어서 자와 축이 합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축이 합이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미가 축과 충이 돼. 자축이 합인데 미와 축이 충이 돼. 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자를 미워하는 거야. 잠이 해가 된다 이 얘기예요. 잠이 해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합이 되는 바에서 미워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상대를 해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상대가 합이 되니까 미운 거야. 옆에 있는 친구가 미운 거야. 그래서 거기서 해꼬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해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란 얘기예요. 예를 또 오미가 합이요. 오미가 합인데 축과 미가 충이 돼. 축과 미가 충이 돼. 이게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친구가 미운 거예요. 그래서 축과 오가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라고 하는 이 이론은 육합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해치는 게 아니고 육합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 같은 경우가 6가지가 있으므로 그래서 육해라고 말한다. 육해라고 말한다. 해는 이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흉하지는 않다. 더군다나 상해가 상생이냐 상극이냐에 따라서 영향이 다르니, 예를 들어 여기 어미가 자를 해친다고 했는데 이게 왜 어자가 들어갔나 모르겠어요. 자가 미를 해치는 걸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참, 자가 미를 해치는 게 아니라 미가 자를 해치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토국수니까. 그러니까 미가 자를 해치는 것은 토국수가 되어 해롭지만, 그러나 축오는 어떻습니까? 축은 토고 오는 화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화생토가 되니까 그냥 설계할 뿐이란 얘기예요. 단지 설계할 뿐이지, 이걸 해라고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해를 뭐 천이라고 또 하잖아요. 예? 해를 천. 예. 천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천은 그게 말하자면 정명충돌은 충이라고 하잖아요. 예. 해는 옆에서 그냥 와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해가. 그러니까 그 옆에 들이받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냥 상대방이 서로 잘 합의되고 친하니까 그냥 그게 미운 거예요, 그냥. 직접적으로 해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충보다도 해가 더 안 좋다고. 이게 이제 그 뜻을, 이제 혹자는 은근히 해를 끼치기 때문에 더 그 이제 하나의 그 논리상으로 피는 것이지, 사실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미워하는 사람보다 더 해끼치지는 않겠죠. 미우니까 그냥 옆에서 사귀는 게 미우니까 그냥. 여기서는 충보다도 해를 중요하게 좀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게 그래요. 자의적인 해석들이 많이 들어간 것들이 많아요. 자의적인 해석들이. 예. 그래서 이게 어미 할 때 이 어자는 빼셔야 돼요. 예? 예, 미가 자를 해친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이게 어미를 들어 했는데 어디다가 두 번 찍힌 거. 그렇구만. 그런 것 같아. 예. 그때 이거 우리 점례 씨가 이거 하셨는데 그런 거 아니야? 암수를 잘못했어. 점례 씨가 아니라 이제 이원이지. 참, 이원이라는 태원이지, 태원. 자, 그런데 이게 보통, 요건 뭐냐면, 이제 되게 우리가 암기하기가 어려우니까, 여기에서 이제, 무명지 여기가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잖아요. 아까 축은 수평 관계로 이렇게 설명했죠. 요건 수직 관계로.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자와 여기 미, 축과 오, 그죠? 인과 사, 묘와 진, 이렇게.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수직 관계로서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다음에 이제 여기 형은 수가 극한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자하고 묘하고의 관계를 보면은, 우리가 역수로 보면은 자에서 묘 사이가 10이에요. 수 10. 그렇잖아요. 수가 10으로 다, 이게 인사신이, 축술민이 이거 다 보면 수가 10이에요, 10. 그렇기 때문에 수가 극함으로 인해서 여기서 형을 당하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12지지에서 인형사, 인이 사를 형하는 거예요. 인이 사를 형하고, 사가 신을 형하고, 이게
축이 축술미도 또 이게 이게 서로 이제 상형 관계로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인사신, 축술미, 자묘 또 상형으로 얘기하고, 진오유해 요것도 상형으로서 얘기하죠. 예. 요것은 자, 아까 상해는 육합에서 생한 거라고 했죠. 육합에서. 상대방이 친하니까 내가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육합에서 생한 것이 육해지만, 여기 상형은 삼합에서 생하는 거예요. 여기서. 요 상형살은 삼합에서 생하는 거예요. 자, 인형사인 경우 인으로부터 역수 거꾸로 가면은 10번째가 사에 닿아요. 10번째가 사에 이르고 역수로 사에 이르고, 사형 신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으로부터 역으로 거꾸로 해서 사에 이르는 것이 10자리를 격한 것이다. 10은 수의 극이다. 수를 극해서는 안 되는데 극하이면 손해가 되기 때문이다. 보통 우리가 인사신 사명을 뭐 때문에 당하는 형으로 얘기를 합니까? 시세, 자기 세력을 믿고서 함부로 하다가 형을 당하는 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인사신에는 이게 녹자리가 되고 관록자리가 되는 것이고, 또 장생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녹을 믿고, 관을 믿고서 세력을 믿고 함부로 하다가 형을 당하는 것을 인사신 사명, 이걸 시세지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세지형. 자기 세력을 믿다가 형벌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모상형은, 자모, 이건 자식과 애미가 서로 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무례지형이라 하는 거예요. 무례지형. 이해가 없다 이게요. 자식의 애미를 갖다 극하려고 한다든가 하는 것이. 그래서 무례지형이다 얘기를 하는 것이고, 축술미는 같은 이게 형제간이잖아요. 같은 오행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무은지형, 은혜를 모르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는 데서 오는 형벌, 이것을 무은지형이다 하죠. 없을 무자, 은혜은자, 무은지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형을 삼합에서 오는 것으로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인사신, 예를 들어서 신자진, 이게 삼합인데, 신자진은 어디에서 함께 하냐면은 저기 인묘진, 인묘 진과 함께 하다 보니까 여기서 오는 형벌이 신과 인이 형이 되고, 자묘가 형이 되고, 진진이 형이 되는 거예요. 예? 이 논리가 뭐냐면, 우리 한서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목락 귀본하고
수류기말이라. 나무는 낙엽지고 떨어지면 어떻게 자기 근본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목낙귀본이에요. 나무는 낙엽지면은 근본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여기 해묘미 목국은 해자축. 이게 뭐냐면, 자, 우리 신자진 수국 삼합은 요 인묘진 동방의 방합으로 인해서 형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신자진 수국이니까 요건 결국 진토. 여기 신자진이 여기 자축 인묘 진할 때 쓰는 동남방에 진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흘러서 북방에 흘러서 동방으로 이렇게 가서 결국 진에서 수고를 이룬다는 얘기예요. 물창고를 이룬다는 뜻이고, 해묘미 목국은 결국 이 근원이 여기 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국은 동방의 이 목국으로 결국 돌아가는 것이고, 돌아가는 데서 형을 취하는 것이죠. 여기는 해묘미는 결국 근본이 요 물, 나의 근본 해수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형을 당해서 결국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형을 당해서 근본으로 돌아간다. 나머지 인호술은 이 화국이죠. 화국은 강하기 때문에 자기 자리에서 형을 당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오미. 그래서 여기 인사, 오, 예? 술미, 이게 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유축, 금국은. 이것도 본래 금이라는 게 강하니까, 예? 강하기 때문에 역시 여기도 신, 유, 술. 그래서 여기 형을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 이치를, 근데 여기 목과 수만큼은 요 뜻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건. 화와 금은 자체가 강하니까 자체에서 형을 당하지만은 여기는 말하자면 죽으면은 근본으로 돌아가고, 결국 물도 죽는 자리가 저 끝에 가서 동방, 목국, 방합으로 끝 닿는 자리에서 결국 죽잖아요. 예? 예. 그치잖아요. 그래서 목낙 귀본하고 수류 귀말이라. 물은 흘러서 저 끝으로 간다. 결국 진으로 창고를 이루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무는 해수에서 자기 근원자리 그쪽으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같은 뭐 오, 유, 진, 여기 해. 그렇지. 이 빼지가 않아. 어떻게 끝만 보고. 물론 여기 인사신 삼합에서 인사신 해가 여기 빠졌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해를 집어넣은 거고, 다음에 자묘하니까 오유가 빠졌죠. 그래서 오유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축술미에서 진토가 빠졌죠. 네? 그러니까 여기 물론 진토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여기 이걸 자형이라고 하지. 서로 같음으로 인해서 거기서 다투다가 당하는 형벌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이치는 이런 원리로 얘기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다음에 이제 여기 24방위. 여기 이제 24방위는 (24방위는) 기본적으로 12지지, 8간, 사유 이걸 기본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자, 오, 묘, 유. 요 24방위는 지지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유, 술, 해. 여기서 요 지지자는 이제 그래서 절기로 여기서 절기 말할 수 있고 방위도 말할 수 있고 그렇죠. 여기 시작 자리를 갖다가 축인 사이에서 이렇게 여기 보면은 문왕팔괴로 보면은 여기가 축간인 간방위치에서 공자가 요 자리를 두고서 종만물, 시만물제, 막성어 간이다. 만물을 마치고 만물을 시작하는 것.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축에서 마치고 인에서 시작한다 이런 뜻이에요. 네? 축에서 마치고 인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공자는 인월달 세수를 사실 주장하신 분이야. 인월달 세수를. 그래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세수법은 인묘진 이게 봄 3개월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오미 여름 3개월, 신유술 가을 3개월, 해자축 겨울 3개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천간자 상에서 여기 지지자 상에서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사이사이에다가 각각 천간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천간자를 집어넣는데 여기 자, 오, 묘, 유 여기 정방위 여기는 사왕지지라고 해요. 사왕지지. 왕성하다는 얘기는 순수한 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자에는 순수한 수기운이 있는 것이고 묘에는 순수한 목기운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천간자를 여기 좌우묘의 상에다가 좌우에다가 붙이는데 여기 동방의 묘목 좌우에 갑과 을을 붙이는 거예요. 갑과 을. 천간자는 동방에서부터 시작하죠. 갑과 을을 여기 붙이고 병정을 여기다가 좌우에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오 좌우에다 병정 이렇게. 이게 뭐예요? 여기에 갑과 을을 갖다가 갑을 이렇게 왼쪽에다 붙이고 을을 오른쪽에다 붙이는 것은 좌양우음. 네? 좌양우음. 우리가 홀수는 양간이라 하고 짝수번째를 음간이라 하죠. 그러니까 묘목을 중심으로 해서 갑목은 왼쪽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양간이니까. 좌양. 여기서 가운데서 보면 이게 좌측이니까. 을목은 우측이죠. 그죠? 예, 음목이에요. 예, 그래서 갑을 이렇게 붙이는 것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화, 음화. 그죠? 양화, 음화. 그래서 병정하고 무기는 여기 중궁으로 들어가죠. 예, 중궁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 서방금에다가 경신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경신. 그 다음에 자에다가는 임, 개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 24방울이라든가 하는 이것은 이게 문왕팔괴에서 이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왕팔괴하고 이걸 연결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문왕팔괴에서. 우리 문왕팔괴를 보면은 여기 임자계 여기에 예, 감괴가 있죠? 예. 잠 쉬었다가 하죠. 잠 쉬었다가